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말씀드리고, 자, 국민의힘은요 투표율이 7% 이상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선거 대비 7.16%가 지금 낮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당사자별로는 물론 반응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한동훈은 그래도 아무 영향이 없다, 1차 투표에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무슨 소리냐, 지금 많이 빠졌다, 자, 그래서 2차 투표로 가야 된다,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전부 다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민주당은요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대명이 아니고 이제 확대명,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 끝났습니다. 벌써 강원도,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오늘 열렸는데요, 두 군데 다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어요. 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참 대한민국 정치는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이 노동당보다도 더 강한 독재 체제가 들어서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해임 청원안이 올라왔잖아요. 요게 이제 내일쯤이면 이제 5만 명이 되는데 지금 한 4만 6천. 5만 명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정청래가 아주 신나했어요. 그러면 누가 법대로 하는지 따져보자, 한번 다루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박지원이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났듯이 신나라 해가지고요, 또 이 가짜 이 뉴스를 또 퍼뜨리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박지원의 발언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요 서정욱 TV 뉴스를 갖다가 많이 드렸는데 일종의 특종거리를 많이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의 새로운 숨겨놓은 여인이 나왔다. 바로 이제 김수민 평론가라는 분이 그를 정보 공개를 신청해 갖고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게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누구냐면요, 그동안에, 자, 이재명의 여성 딱 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맨 큰 게 이제 배소연이잖아요. 두 번째가 김현지잖아요. 김무선이 말고, 경기도 성남시에서 일했던 여직원. 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지금 새롭게 나온 이름이 오현아 7급 여직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숨겨둔 여성을 김수민 평론가가 찾았다. 그리고 지금 서정욱이는 이거를 확인했다, 이렇게 본인의 방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네 번째 돈봉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법카 의혹. 그래, 이재명이는요 지금 이재명, 그 다음에 김혜경, 배수연 3명이 동시 소환자 대상자로 검찰에서 불렀어요. 근데 아직도 언제 소환하겠다는 뉴스가 안 나와요. 아마도 전당대회 내내 8월 15일까지 얘기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원욱이는 여기에 대해서 왜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원욱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 다 이게 자업자득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요 법과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 핵심적인 키우먼이 되겠죠. 키우먼이 누구냐? 배소연이나 조명현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김수민 평론가 찾아낸 여인, 바로 오현아라고 하는 7급 공무원이 키우먼이라 이겁니다. 키우먼.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새롭게 발견된 이재명의 측근 여인. 이재명은 주변은 죽는 사람도 많고 참 여성도 많아요. 참 희한한 인간, 이 세상에. 이런 인간이 말이죠. 야, 이런 인간을 민주당에도 참 계층별로 다양한 당원들이 있고 또 지지 계층의 국민들이 또 다양할 텐데 어떻게 이런 인간한테 90%가 넘는 지지를 해주는지 제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는요 작심하고는 우리 이제 여당의 동향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까지 해서 이제 3번, 19일, 20일, 21일 3번 투표를 했는데요. 자, 오늘 기준 45.9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내일까지 하면요 40% 후반대 혹은 50% 초반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40% 후반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자, 그래서 말이죠, 작년 3일차 투표율이 53.13%, 7.15%가 낮아요. 그래서 내일은요 여러분들 좀 많이 응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23일 날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8일 날 결선 투표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요 이제 투표율이 낮은 이유.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비한 3명의 경우에는요. 바로 패스트 트랙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요거 한동훈이가 까는 바람에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아니 지금 안 싸워도 시원찮은 판국에 왜 조국하고 이재명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워도 이건 지나치다, 신물난다. 그래서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거.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나의 원인이 없다. 요렇게 해서 이거를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 보수들은 좀 투표에 잘 안 응하는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은 것이다. 요렇게 지금 한동훈은 주장을 하면서 어차피 내가 과반 당선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나경원이가 한 얘기를 핵심적으로 보면은요. 이 패스트트랙 공소를 요청했다는 걸 깐 거? 아니, 법무장관이면 지가 알아서 이걸 했어야지 왜 이걸 안 했느냐? 이런 근원적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가 장관할 때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과다 배상금 문제를 두고 이 과다 배상금이 나오니까 이제 반납을 잘 못하잖아요. 반납을 못하는 만큼 이자가 커지잖아요. 요거를 면제시켰어요. 저도 그 당시 이제 보도를 해드린 바 있고, 그리고 4.3 사건과 관련된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시켰어요. 요거를 주도적으로 챙겼는데, 그런 인혁당 사건, 그 다음에 4.3 사건 챙길 정도의 정성과 관심이면 그런 의지와 추진력으로 왜 보수 우파의 눈물은 안 닦아졌냐. 그러니까 우리 당은 지금 한동훈 당신이 외면했던 것 아니냐. 자, 그러면서 말이죠. 한동훈이는 민주당의 비판에 눈치를 본 것이고 훗날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다. 본인 이미지 실추를 두려워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쏘아붙였고요. 원희룡이는요. 당원들이 투표일에 다가오면서 한동훈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위험을 깨닫고 있다. 우리 당이 탄핵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어려운 시절에 투쟁했던 그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갖고 있는 당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동훈이가 한 것이고 아주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당의 조직들과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연결이 돼서 있는 분들은 이미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래서요. 공중에 떠있는 당의 뿌리가 없는 막연한 인기와 팬덤으로는 우리 대의원들과 당원들의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윤상현은요. 막판에 당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있어져 있다. 그리고 의원들 텔레그램 단체방을 보면은 비토하는 의원들이 30여 명이나 된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당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여러 우려가 많이 표명되는 분위기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이제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느냐.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로 가겠다. 그리고 화합하겠다. 이렇게 짤막한 글만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많이 좀 투표를 해달라.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자, 그러면서 이색적으로 3명, 장동혁, 박정훈, 진정호 이름을 붙이면서 투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나경원이하고 원 후보가 다시 한번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는요. 한동훈이가 말하는 화합, 가해자가 꺼내는 갑툭튀 화합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고요. 원희룡이는요. 거짓말로 나경원을 비난한 건 인신공격 아니냐. 동지의식조차 없는 사람이 꿈꾸는 미래는 자기만의 미래다. 저는 동지들과 함께하는 미래로 나가겠다. 이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 관련 동향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독주 정도가 아니라 독재죠, 독재.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내놓는 입장문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고 뻔한 얘기들이죠. 그 이재명은 오늘 경북은 내가 경북 출신이야 욕을 했고, 김동완이는 민생 대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지금 투표율을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강원도, 제주도 할 것 없이 전북 90% 이상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대명 정도가 아니라 확대명으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두관의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두 자릿수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이죠. 대구에서의 경우에는 94.73%, 김두관이 4%. 예, 어마어마합니다. 경북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93.97%, 김두관은 5.2%. 어마어마해요. 야,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지금 강원도, 대구, 경북, 이 모든 누적 투표를 보면은 이재명은 91.7, 김두관이는 7.1, 김지수가 1.1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을 보면은요, 누적 투표율로 보면은 이 정봉주가 1등 압도적, 예, 21.67 누적, 김병주가 2등 16.17 무려 5% 차이, 전현희가 3등 13.7, 김민석이가 4등 12.5, 이현주가 12.9까지 되고 나머지는 영향가가 없네요. 자, 그런데 김민석이를 이재명이 띄워주려고요. 이재명 방송에까지 출연시켰다고 하고요. 지금 민주당은요, 빠르면 7월 말에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볼 때는 현 상황이 이 특검법을 추진하기에 최고 좋은 상황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왜? 우선요, 우리 국민님이 지금 찢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 공론화해서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특검법 중에서 장해천이가 이제 폭로한 여론조성팀, 댓글팀, 요것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의 추진 논리를 굉장히 뒷받침해 줄 것이다. 예. 요런 지금 민당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장병 특검법도요. 이제 국민님, 예, 전대회가 다 끝나면 틀림없이 이탈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특검법 의결을 다시 하는 것을 더 늦출 필요가 없다. 이런 지금 판단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만약에 이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윤한 갈등이 더 세질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가 되면 여권 분열상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최장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요,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조국당하고 논의를 거쳐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그 다음에 이제 댓글팀 의혹, 그 다음에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한동훈 특검법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립했다고 해요.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봉주라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말이죠. 지난번에 강북을 이거 했다가 과거에 이제 설화 때문에 잘려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1등을 계속해서 하느냐.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어요. 왜? 친명마저도 친명계수도 이거 막말 많이 했지, 폭행도 논란도 있지, 정봉주는 이거 안 될 거야. 뭐 가까스로 한 5위 정도는 할까? 이랬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명들마저도 이 과거에 이제 폭행 문제라든가 설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리를 뒀는데 1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제 이렇게 1등을 했겠느냐? 우선은 개딸들의 강성 지지층에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미 그랬잖아요. 개딸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룰이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동안에는요. 권리당원의 투표 이 반영 비율이 불과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40%가 아니라 56%로 늘어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대의원 비율은 30%에서 14%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영향이 큰 대의원 비중이 줄은 대신에 권리당원의 힘이 세지는데 권리당원은 전부 개딸들의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정봉주가 다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법과 제가 모두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한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뭘로? 법과 때문에. 그럼 누구누구? 이재명과 그 다음에 김혜경, 그 다음에 배소연을 소환 통보했는데요. 아직도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배소연은 여러분들께서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5급 비서지. 그런데 이 배소연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수민 이 평론가로 돼 있는데 본래 이제 지금 뭐 이 다른 정당에서 비대위원장도 하고 아주 이제 구미 시의원, 민주당, 정의당 쪽까지 이제 했는데 요 김승인 평론가가 말이죠. 경기도
이 인적사항, 그 다음에 업무 분장표, 이게 125개의 업무 분장표를 지금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걸 확보했어요. 이걸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부서에도 이 배소연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으로 해서 그러니까 봉급을 3억씩이나 받아먹어갖고 이거 국고 횡령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국고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적사항하고 업무 분장표를 싹 다 받았는데 무려 업무 분장표를 보면요 125개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래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이 배소연이가 어디로 들어가 있었느냐, 총무과 소속이었다. 그러면서 국회하고 경기도 의회 소통 협력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소연이라는 이름도 없고 아예 업무 분담표 125개에도 맡은 업무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가 담당 업무가 있겠습니까? 업무 분담표에 빠져 있는 거죠. 이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소연이는요 유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그야말로 봉급 3억 원, 이거 횡령, 국고 횡령, 이거 딱 들어맞는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또 누가 있느냐, 이제 새롭게 찾아낸 게, 자, 검찰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검찰에서 소환을,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서 1차적으로 이미 오연하를요, 이 법가의 피의자로 해서 조사를 마쳤는데, 조사를 하고 보니까 배소연이하고 조면이가 이 법가 썼다고 하는 의혹, 액수가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 오연하를 불러서 꼬치꼬치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봤더니 요 금액이 말이죠, 무려 2배가 넘는 4천만 원이 넘게 유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연하는 그동안에 그럼 어디서 했느냐, 도지사, 이재명의 도지사 비서실에서, 그러니까 조명현 전임자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7급 공무로 일을 하면서 이 법카 담당, 자금 담당, 그러니까 이제 이 배소연이가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금을 내주고, 법카 썼다. 그러면 법카 뭐라 그럴까요? 조작하도록 요거를 해놓고, 이 뒤에서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바로 이제 오현아예요. 이제 공범이 되겠죠, 전부 다. 예, 그래서 배소연하고 오연아는요 법카의 쌍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연아도 지금 이제 최근에 그래서 극비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체포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지금 이 액수가 더 커졌다. 자, 그래서 이게 이재명 주변에 말이죠. 자, 김부선이가 있었고요. 배소연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김현치가 있었잖아요. 배소연이는 완벽한 그 자금 관리나 마찬가지인데, 그 배소연이가 이제 드러난 자금 관리라고 본다면, 그 오연하는 드러나지 않는 비밀리에 꽁꽁 숨겨놓은 이재명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지사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오연하는 인물은 7급 공무원으로 이게 직업 공무원이냐 아니면 어공이냐, 그래서 과연 출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어떤 연유로 지금 경기도에 이재명의 비서가 됐는지, 요것도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오연하는 이 비서가 말이죠, 이게 법과 유용 창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배소연한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도 보내주고, 그거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도록 하고, 뒤에서 자금책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소연이는 말이죠, 자기 이제 아파트, 상가 건물 이런 거에서 한 8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봉급 3억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부동산이 80억 원이나 갔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 차명 거래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검찰이 말이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